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엄청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이지만 정말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다시 말해 여성 편력이 심하신 분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언제나 제게 자상하고 유쾌하신 아버지의 성격이 너무 좋았고 자라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네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모두가 저희 아버지를 잘 알고 동네 대소사일을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아버지는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지금 이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의 편력이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과도로 목을 찌르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대학교 입학식을 다녀온 날이었는데 입학을 축하하는 따뜻한 저녁 밥상 대신에 저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던진 물건이 거실을 날아다니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간중간 들어보면 아버지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대학을 다닐 나이만큼 자랐으니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시겠다며 요구를 하셨고 언제나 웃음만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은 그날 유독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정적이고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이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를. 제가 태어나던 날도 단란주점에 갔었고 결혼 기념일에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고 심지어 제가 입학을 하던 그날도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며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라고 매일 소가리를 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터져 나오는 서러움을 그날 전부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뻔뻔함도 보이셨습니다. 한참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감정이 절정으로 치솟을 때 어머니는 결국 분에 못 이기셔서 주방으로 달려가 과도를 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어머니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너 똑똑히 지켜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줄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자신의 목 깊숙이 찔러 넣으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시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저 혼자 어머니를 부여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아버지는 제가 가장 닮고 싶던 분에서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한 지붕에서 함께 지내는 게 소름 끼치기 싫었지만 이제가 20살이었던 제가 독립을 하기도 어려워 같이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른 졸업해서 직장만 구하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을 지옥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전혀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거나 힘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재혼을 알선하는 업체에 가입까지 하셨거든요. 정말 거실에 놓여진 가입 서류를 보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집에 들어갔을 때 여자 향수 냄새와 화장실에 놓여진 여성 용품들이 눈에 띌 때가 있더군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다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방황을 하다 군대라도 다녀와서 복잡한 마음을 비우자 싶어 도망치듯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을 군대에서 힘들게 구르다 보니 아픈 기억들도 차츰 옅어져 가더군요. 휴가는 일부러 나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기도 싫었고 만약 휴가를 나오더라도 친구 자취방을 전전하다 부대에 복귀했었습니다. 결국 저녁 날짜가 다가와 드디어 제가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에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에서 저와 그 여자분이 눈이 마주친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을 잘못 들어온 것인가 싶어 온갖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안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그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최근에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분인데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여자에게는 저더러 아버지가 누누이 말했던 아들이라고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그 여자분은 네가 땡땡이구나 라며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땡땡이구나. 아버지가 네 이야기를 얼마나 하던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제대한 거 축하한다. 그 여자분께서 정말 살갑게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곤 흥에 겨우셨는지 찬장에서 술을 꺼내오셨고 그렇게 술을 한 잔씩 마시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술잔이 오가고 그 여자분은 알딸딸하게 술이 올라오는지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땡땡아, 엄마 없이 네가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너희 아버지가 널 엄청 많이 기특해 하시는 거 넌 아니? 너 정말 아버지께 잘해야 돼. 호라비가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모를 거야. 너 정말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옆에서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고 전 이야기를 듣는 동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죽게 만든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건지. 또 그걸 포장해서 아버지 본인이 마치 혼자서 힘들게 자식을 키운 가장의 척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이 하신 말을 듣고 그 여자분께 되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쪽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신진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잔을 벽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벽에 맞은 술잔은 깨지고 그 여자분은 절 노려보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너네 아버지한테서 들었지. 다른 남자랑 놀아나다가 니네 아버지한테 들켜서 죽은 거 아니니. 그래서 졸지에 너네 아버지는 호라비가 되어서 자식 하나 있는 너 잘 키워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전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바람나 놀아난 건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평생을 밖에서 여자 문제로 저희 어머니 속을 까맣게 다 태우셔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쪽에게 뭐라고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인간 쓰레기예요. 괜히 엮여서 저희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도망가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일어나 주먹으로 제 얼굴을 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넘어져 쓰러진 채로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렀고 그 여자분은 놀란 눈으로 저희 부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들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이 바람나서 전차가 자살한 거예요? 어디까지 날 속인 거예요? 그 여자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물었고 아버지는 아니라며 극구 부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둘을 보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재혼 알선업체에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지금 아버지를 보면 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시겠어요? 이야기를 듣던 그 여자는 더더욱 발광해서 아버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속인 거예요? 설마 당신이 운영한다는 사업체도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냥 전처 이야기만 거짓인 거죠? 사업체라니 참나. 저희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평생 그 기술 하나로 부지하는 밥벌이인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니. 화가 나는 걸 넘어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수인데요? 그것도 비가 온다, 기분이 안 좋다, 온갖 핑계를 대며 일을 나가지 않는 바람에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두부 장사도 나가야 될 만큼 무능력한 사람인데요. 사업체 사장이라니 기가 차네요. 이제 거의 그 여자는 절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나 왜 속였어? 너 내 돈은 어떻게 써? 너 직원들 월급 줘야 한다면서 내 돈 빌려갔잖아. 목수 일이나 하면서 직원들 줄 월급이 왜 필요한 건데? 말해봐. 내 돈 어딨어? 엄청난 소란이 지나가고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아버지의 뒷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력가인 척 거짓으로 만난 여자가 3명이며 이 중 2명에게는 4천만 원 정도의 돈까지 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여자분들은 단체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졸지에 실형까지 살 예정인 아버지지만 정말이지 속이 시원합니다. 이대로 영원히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